있는 모양새입니다. 분쟁이야 늘 있어왔지만 이번 상황은 좀 디테일하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와 스트래틀리 제도에 두 개의 구를 신설한 데 이어 아직 중국 명칭이 없던 섬, 암초, 해구 등에 대한 중국식 표준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는 바위까지 모든 섬에 이름을 중국 이름표로 붙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에 있는 섬, 암초 25곳과 해구, 협곡 등 해저지형 55곳의 행정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국 명대 소설인 공신연희의 등장인물인 금타, 목타, 나타의 이름을 딴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름 없는 바위나 섬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시류성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산사시를 설치했고 지난 18일에는 산샤사이 산하에 시사구와 난샤구를 설립했습니다. 시샤구는 산샤시 청사가 있는 우디섬, 난샤구는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 중 융주자오는 2014년 산호초에 건설한 인공섬입니다. 길이 3km 이상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다는 것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공군력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중국은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공사를 다시 한번 강행합니다. 여기에다가 구청을 설립한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해온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행정구역 개설에 대해 대변인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베트남의 주권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며 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와의 박차를 가하자 융수자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12일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베트남 편을 드는 가운데 현 사태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화해로 흘러들었습니다. 미국은 현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현 사태 자료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여러 나라가 화웨이를 거부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정 대상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화웨이가 하드웨어와 통신 장비를 판매하러 접근할 때 각국이 그들의 결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프리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부터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각 나라의 화웨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 통신망 염탐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일침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내에서 이번 사태와 싸우면서도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의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사태와 해양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내외 방역대책과 예방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 니네나 잘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오더스 루즈벨트5에서 현 사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남중국해에는 미국의 공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미국이 베트남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한 공방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은 나 모르겠고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이를 두고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창업자 및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말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미국 내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데요. 앞서 브레머 회장은 타임지에 현 사태로 중국은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브레머 회장은 최근 미 경제방송 CNBC에 나와 앞으로는 저스트 인 타임이 저스트 인 케이스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은 적시 공급을 뜻하는데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인데요. 반면 저스트 인 케이스는 물량 부족이 생기지 않게 평소에 재고를 대량 구매해 놓는 방식입니다. 현 사태로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서 공급망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저스트 인 케이스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현 사태로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압력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니 미국에서 고용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머 회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화웨이는 당분간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정보기술 분야의 상황이 제조업으로 확산할 것이다. 이것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경기 진작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라면서도 미국이 현 사태 국면에서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리더십의 부재이며 국가별 협조도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거꾸로 중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의료물품 수입을 막아 미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국가별로 협조해 효과적으로 생산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이 NBA 불매 운동에 나선 데서 보듯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적을 응징하고 외부의 비난을 막으려는 전체주의적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성장을 막고 분열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 태권주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중국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른 나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당근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작고 썩은 당근이다. 이것이 이들 국가의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미국에서 중국을 두고 말하기를 작고 썩은 당근으로 다른 나라들을 현혹해 중국이 이익을 챙길 것이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다른 나라들은 선택 잘해라. 화웨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중국해 활주로 만들고 구청 신설하고 작은 바위부터 암초까지 중국 소설 속 주인공 이름 만들어 붙이는 행위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 개최 자격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승환 전성기 때 뿌리는 돌직구보다 센 강속구를 중국에 꽂은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가안보와 영향력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더 노골적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 위구르족, 남중국해를 포함해 더 많은 문제에서 대립이 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 이 두 강대국 갈등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에게 치명타입니다. 일본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베트남과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갈등이 야기되었지만 늘 그래왔듯 선진국으로서의 품위와 격식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은 묵묵히 여러 악재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이번 사태가 좀 가시나 싶었더니 중국이랑 미국이랑 갈등 상황이 장난이 아니네요. 베트남이 매개가 되어 두 열강의 힘겨루기 가운데 있는데요. 참으로 바람잘 날 없는 지구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일본이다 복잡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가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잊고 살게 되는데요.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 축복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하고 타인에게 베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지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